키위는 과일이 아니라 새다, 이런 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키위새를 가르면은 키위 과육이 나오고 키위새가 낳는 알이 키위라는 등 속는 사람은 없으셨겠지만 사실 키위와 키위새는 실제로 관련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키위라는 이름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죠. 얼핏 가죽 같은 질감의 껍질도 그렇고 식감도 그렇고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맛도 아주 복합적이죠. 저도 키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맛도 맛이지만 비타민C도 풍부하기 때문에 피곤에 절어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찾고 있죠. 키위를 전 세계에서 소비할 수 있게 된 건 단연 이 브랜드의 영향력이 큽니다. 제스프리, 이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믿고 산다는 인식이 있죠. 제스프리는 사실 농민들이 100%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형 협동조합입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죠. 연매출이 조 단위를 찍는 기업이거든요. 뉴질랜드와 제스프리는 오래전부터 키위 시장에 집착했습니다. 77년에는 뉴질랜드 키위청이라는 기관이 생길 정도였죠. 덕분에 제스프리는 세계 키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수 있었고요. 오늘은 이 키위 시장을 만들고 키웠다고 할 수 있는 제스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브랜드가 된 과일 키위입니다. 요즘 설탕이나 당에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과일도 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키위는 사실 저당 음식으로 분류됩니다. 섭취했을 때 얼마나 빨리 혈당이 올라가나를 수치화한 지표가 있는데요. 보통 55 이하를 저당 음식으로 분류하는데 그린 키위는 51, 골드 키위는 48이라고 합니다. 식전에 먹으면 탄수화물로 인한 혈당 상승폭을 줄일 수도 있고요. 한국에서는 그린 키위도 많이 먹지만 이 썬골드 키위도 많이 먹는데요. 이 두 키위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키위는 중국이 원산지고 중국에서 처음 먹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처럼 키위를 먹기 시작한 건 20세기쯤부터입니다. 1910년 뉴질랜드 북섬에서 키위가 첫 열매를 맺습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교사 메리 이사벨 프레이저란 분이 중국에서 키위 씨앗을 받아서 뉴질랜드의 농부에게 전달했죠. 당시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도 중국에서 키위 씨앗을 자국으로 가지고 가서 키우려고 했었는데요. 다 실패했습니다. 기후가 맞지 않았거든요. 원래 키위는 호두 크기만한 작은 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키위와는 좀 다르죠. 현재 우리가 먹는 키위는 육종과 개량을 통해서 만들어졌거든요. 당시 유럽인들은 키위를 차이니즈 구스베리라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키위와 구스베리는 많이 다르게 생겼지만 키위가 개량되기 이전에 비슷하게 생겼었거든요. 이랬던 키위를 뉴질랜드에서 사이즈는 더 크고 보존기간은 더 길게, 과육도 좀 더 밝은 녹색을 띠게 개량을 했죠. 이게 우리가 아는 그린 키위입니다. 맛도 맛이지만 보존기간이 길어졌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었습니다. 이게 유통하거나 수출할 때 큰 이점으로 작용하거든요. 뉴질랜드 키위 농가가 수출을 고려했던 것은 2차 대전 이후부터입니다. 뉴질랜드에 주둔했던 미군들이 키위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거다 싶었거든요. 마침 주력으로 키우던 그린 키위가 유통기한도 꽤 길었고요. 그런데 차이니즈 구스베리라는 이름이 생각지도 못하게 미국에서 걸림돌이 됩니다. 냉전 시대가 되면서 미국에선 중국에 대한 인식이 바닥을 치고 있었거든요.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면서 중국이 소련의 편에 들자 미운털이 박히기도 했고요. 이러니 차이니즈 구스베리가 아니라 새 이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때 잭 터너라는 수출업자가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멜로네트란 이름이 어떠냐? 잘 익은 키위는 멜론과 비슷한 향과 맛을 내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도 좀 곤란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선 멜론과 베리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의 수입업자는 뉴질랜드 측에 좀 더 뉴질랜드틱한 이름으로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죠. 창작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잭 터너의 머리에 스친 게 바로 키위새였습니다. 이 새는 뉴질랜드를 상징하는 새인데요. 아주 부지런한 친구이기 때문에 뉴질랜드 사람들은 자신들을 키위라고 지칭하기도 하죠. 아무튼 보니까 이 과일이 키위새랑 좀 닮은 것 같은 거예요. 이거다. 이렇게 차이니즈 구스베리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키위라는 이름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불러온 이름이 아니라 그냥 무역업자가 지은 상품명에서 시작한 거죠. 이렇게 미국 시장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당시엔 정말 없어서 못 팔았어요. 이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이탈리아, 프랑스 사람들도 키위 재배를 시작했죠. 이때부터는 키위 생산자들 간의 경쟁이 시작됩니다. 서로 더 싼 가격에 키위를 팔려고 하다 보니까 뉴질랜드 키위 농가의 91%가 손해를 보는 상황까지 이르렀죠. 뉴질랜드 정부와 키위 농가는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부 다 망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이때 키위 농가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우리라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체계화하자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1988년 키위의 품질 기준을 만들고 시장을 개척하고 품종 연구 개발을 하는 뉴질랜드 키위프루트 마케팅 협회가 만들어졌죠. 이게 바로 제스프리의 전신입니다. 사실 과일 브랜드는 농가들이 만든 협회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스프리도 이 경우고요. 아무튼 이렇게 수출 창구를 통일시킨 뒤에 결정적으로 한 가지를 더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키위라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키위마다 스티커를 붙였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진짜라는 느낌을 줬거든요. 키위도 많이 알려지고 농가에서 공동으로 대응하다 보니 협회도 유명해졌는데요. 워낙 이름이 기니까 이름을 좀 쉽고 짧게 줄이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어요. 새 이름을 짓기 위해서 글로벌 인식 조사를 했는데 공통으로 나온 키워드가 속 쏘는 상큼함이었습니다. 이런 매력을 잘 보여줄 수
수 있는 이름이 뭘까? 많은 이름들이 나왔지만은 열정이란 뜻의 제스트와 활기, 재치란 뜻의 에스피릿을 합쳐서 제스프리가 탄생했죠. 이 제스프리가 인기가 많을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품질 때문이었습니다. 균일한 퀄리티의 키위를 먹을 수 있게 품질 관리를 철저하게 했거든요. 근데 점점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더 많은 키위가 필요했어요.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제스프리 키위를 다른 나라에서도 키워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때부터는 남반구, 북반구 할 거 없이 뉴질랜드와 비슷한 기후를 갖고 있는 지역의 농가와 계약하고 제스프리 품종의 키위를 재배하게 합니다. 과일은 보통 제철이 있죠. 뉴질랜드 키위도 원래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딱 한 번 수확해가지고 4월부터 11월까지 판매했는데요. 이러면 겨울과 초봄에는 뉴질랜드 키위를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지역과 계약을 하면서부터는 1년 내내 키위 공급이 가능해졌죠. 이탈리아 농가와의 계약을 시작으로 프랑스, 일본, 그리스, 그리고 나중엔 우리나라에서도 제스프리 키위를 키울 수 있게 됐고요. 실제로 현재 제주도의 200여 개 농가에서 제스프리 키위를 키우고 있거든요. 제주도 역시 키위를 키우기에 최적화된 곳입니다. 화산재 토양이라 배수가 잘 되고 질 좋은 토지를 갖춘 데다가 일조량도 많고 물도 깨끗하기 때문에 뉴질랜드와 비슷한 환경을 갖추고 있거든요. 제스프리는 육종센터, 쉽게 말해서 키위 연구소에서 품종을 개발합니다. 보통 품종 하나를 개발하는데 20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키위 생장의 최적인 재배지를 선정해서 재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스프리에서 정한 크기와 당도 기준에 도달했을 때 수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확한 키위는 포장하기 전에 자동화된 기계로 한 번 더 품질 체크를 하고요. 이 제스프리가 한국에 진출한 게 1990년대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일을 건강 간식으로 인식하면서 과일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제스프리에서도 한국은 중요한 시장이라고 판단을 해서 키위의 영양학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홍보와 마케팅을 했죠. 바쁜 한국인들에게 활력을 주는 과일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먹혀 들어갔어요. 키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과일 중에서 영양소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영양소 밀도는요, 식품 100kcal당 영양소 함량을 말하는 건데요. 사과나 블루베리는 5점이 안 되는데 썬골드 키위의 영양소 밀도 점수는 20.1점, 그린 키위는 15.2점이라고 합니다. 높은 수치죠. 그런데 이 그린 키위와 썬골드 키위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가장 큰 특징은 그린 키위가 상큼하고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다면 썬골드 키위는 열대과일 같은 달콤한 맛을 낸다는 겁니다. 그럼 영양 성분도 다를까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요.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린 키위는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액티니딘이 풍부합니다. 장에 좋은 성분들이죠. 또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서 더부룩함을 줄여주고요. 썬골드 키위는 그린 키위보다 비타민이 더 많습니다. 100g당 152mg. 키위 한 개가 보통 100g이 넘는데요. 성인 하루 비타민C 섭취 권장량이 100mg이니까 하루에 하나만 먹어도 충분한 거죠. 비타민C는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에 야근이 일상인 한국에서도 잘 먹힐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때문에 제스프리는 이 썬골드 키위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했어요. 협동조합하면 왠지 마케팅이나 홍보하는 거리가 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이 키위 캐릭터를 활용한 광고가 또 대박이 나면서 매출에 박차를 가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직관적인 제스프리 스티커가 큰 몫을 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최근 제스프리 활동을 보니까요, 지역사회나 환경을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퇴비화 가능한 라벨을 적용한다든가 고용 수준을 높이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지점은 확실히 칭찬할 만한 일이긴 하죠. 제스프리가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키위란 과일이 가진 스펙이 뛰어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엄청난 매뉴얼을 통한 품질 관리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스프리 키위는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팔리고 있고 세계 시장 점유율은 30%나 됩니다. 또 매년 69만 톤의 키위를 생산하고 있다고 해요. 이 엄청나게 많은 키위를 전 세계 5천여 개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농식품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하기 때문에 잘만 브랜드하면 얼마나 잘 팔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돈슐랭에서 과일 이야기는 처음으로 한 것 같은데요. 말하면서도 침이 계속 고이는 게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은 간식으로 상큼하게 키위 하나씩 드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